현대백화점 미아점에 와서 우리 입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시지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구체적인 지금 질문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님이 지금 이제 수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시 6개를 넣고 보통 수시 원서 쓸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상향 2개, 중간 2개, 안정권 2개라고 하는데 전 이제 이걸 20년 동안 써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정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씩 올라가 있어. 안정권이 한 중간 정도 될까 말까 한 50% 확률이 있는 데고, 그다음에 상향이고, 상향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좀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원래는 6개를 다 쓰라고 6개를 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되는 데는 한두 개 있고, 그 선택은 한 군데만 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풀로 다 쓰게 되고 또 빠져서 이렇게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탑 100위권에서 뭐 80위권을 올리거나 80위권에서 60위권을 올리고 이런 게임들은 별로 이렇게 유의미한 경쟁과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애가 조금 더 늦거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그 관련이 없다고 봐요. 냉정하게. 원래는 100위권에 있는 어떤 A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120권의 안정권에서 B학과를 갔다. 그랬을 때 본인이 대학하고 사회생활하는 역량으로 해서 이 22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사실 연연해서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좀 좋아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 아까도 결국은 대학은 이제 자기가 다니는 거니까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저는 될 수 있으면 재수나 반수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 가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반수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안 되고 공부는 또 공부대로 안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재수 자체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편입에서의 한 가지 좀 빈틈이 있어요. 이제 제 책에서도 좀 언급을 했고, 편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이 있어요. 일반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1, 2학년을 다녀서 74학점 정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되면 이제 3학, 4학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A 대학에 다녔다. 근데 나는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그러면 A 학교를 다녀서 74학점을 채우고 난 다음에 서성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과는 영어만 봐요. 아까 지금 영어만. 근데 이과는 영어하고 수학을 보든지, 그 다음에 문과에서 국어를 보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편입 정원은 왜 생기는지 아시죠? 군대 가거나 자퇴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이 생긴 인원. 근데 이제 대학에서 수시를 좋아하는 게, 수시로 들어온 애들은 자퇴율이 떨어져요. 만족도가 높고. 근데 정시로 들어온 애는 자퇴나 재수, 반수 이런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정시 체제가 늘어나면 편입 정원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일반 편입이에요. 일반 편입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학사 편입이라고, 대학 4학년을 다니면 140학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140학점을 다 채운 상황에서 3, 4학년으로 또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서경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에 3, 4학년으로 편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편입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경쟁률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대 경영학과다, 그럼 일반 편입으로 오면 100대 1, 200대 1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사 편입으로 가면은 50대 1, 30대 1 이럴 수가 있어요.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편입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편입하는 아이들한테도 가능하다면 학사 편입을 하라고 많이 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편입을 하다가 안 돼서 떨어지면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근데 학사 편입을 하고 안 돼서 떨어지면 최종 학력 대졸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예창작이라든지 국문과를 간다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같은 거 하는 친구들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보내줬거든요. 이 학교를 네가 원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국문과라든지 아니면 철학과 그런 데 가려고 그러면 수능 1, 2등급 받아야 돼요. 그쵸?
이 정도가 아니면 인서울권에 뭐 인문대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또 돼야 돼. 근데 수학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힘들어.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우선 그래서 자격을 만들어. 첫 번째는 영어 공부가 돼주면은 3, 4학년으로 편입할 기회가 열리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대학원으로 바로 가면 되지. 이 대학원이요.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원은 탑 30위권의 대학원은 탑 7, 80이나 100위권에 있는 대학 졸업에서도 충분히 받아줘요. 그럼 저출산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지금 수능 보내고 55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40만이에요. 그럼 수능 보는 애들 30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32만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금 앞으로 5년에서 6년 내에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돼요. 10년 내에 반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학벌에 스트레스가 많다. 학벌 때문에 뭔가 그 사회에서 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또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이거는 이제 국문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자기가 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사회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길이 많아.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계속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비를 찔끔찔끔 쓰면 정확히 이렇게 돼서 한방 너 그러면 돈 걱정하지 말고 1년 내내 그만 공부해서 뭐 해. 학점은행 이제 하는 거 어느 정도 비용 들고 그러지만은 뭐 이런 거 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냥 사교육비 조금 쓰지 말고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한 방을 밀어줘라라고 자꾸 얘기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공군 조종사 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비행사가 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입시제도에 있는데 공사를 가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공사 가기 쉬워요? 연고대급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거의. 그리고 몸도 튼튼해야 돼요. 눈도 좋아야 돼요. 이게 뭐 쉽지가 않아. 이게 공사 들어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항공대에 가는 거예요. 항공대나 전국에 있는 항공운항과에 가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서울 항공대는 거의 뭐 수능에서도 거의 상위권을 점수를 맞아야 되고 지방 항공대도 좀 웬만한 데는 좀 선호되는 데는 가기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비행 조종사의 꿈은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안 나오고 항공대를 안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죠?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런 데 비행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비행항공학교. 호주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비행항공학교 다녀가지고 비행시간을 채우면 비행사 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그 화물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농약 뿌리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몰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비행기를 탈 때 공군사관학교나 항공대 같은 데서는 나라에서 대주고 뭐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기름을 넣고 타야 돼. 이게 휘발유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공료가. 한 번 뭐 비행 시간 뭐 채우고 그러는데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풀 교육비를 다 하려면 거의 그 돈 걱정 없이 공부하려면 한 2, 3억 대는 이제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 공부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사교육비 찌끔찌끔 쓰고 그래도 중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얘가 대학 나와서도 엄마 나 진짜 비행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겠는데 항공 뭘 할래? 그랬을 때 2, 3억을 밀어줄 돈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걸 진짜 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별로 엄마가 너무 하고 그래서 하기 싫었대. 나와서 사회생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이분이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직장을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비행 항공학교 간 거예요. 그 지금 기장이래. 그 아빠의 엄마가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대. 우리 남편 얘기를 저렇게 할 줄 알고. 이 사례가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됐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님이어서 너 공부하는 지금 모습을 보니까 투자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겠다. 너는 그냥 공교육만 다녀라.
네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엄마는 미래를 준비하리라. 그러고 이제 해놨다고 생각. 그러면 나중에 지가 뭔가 사회생활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아니 정말 그런 게 없으면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서울 가까운 데서 알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서울 집값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자꾸 바깥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입 얘기를 좀 했는데, 편입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엄마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심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제 책 보면 돼요. 책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아까 그 편입 그 학원이 있어요. 제일 큰 학원은 이제 김영 편입이라는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학원은 해커스 편입에서 이제 방문가 편입을 바뀌고 그랬는데, 방문가 편입에서 제가 강남 방문가 편입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되죠. 7, 8년 전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편입 설명회 때 엄마들이 와서 들어.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애들이 와서 듣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와서 듣고 엄마들이 학원을 결정해주고 다니라고 그래. 또 애를 대학교 갔는데도 중고등학생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편입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 편입의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100명이 준비하면 50명은 다 실패하고 전적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탑 10권의 대학의 편입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탑 20위권 대학. 탑 20위권 대학의 편입은 탑 30위권 애들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할 때도 저는 참 강의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결방할 때, 특강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1년을 달려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냉철하게 해보고 그러고 시작을 하라고. 근데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학원 다니고 문제집 푸는 거밖에 없어요. 계산해보고 그런 게 닥치고 공부 아니에요? 뭐 거의 이런 분위기.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사회에 나오는 시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학벌을 갖춰서 나와야 된다는 이런 좀 강박관념에 벗어나게 그거를 초중 때부터 미리 길러줘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입했는데 안 바뀐다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탑 20위권 대학보다 탑 10위권 대학이 나지 않아요? 탑 20위권 대학 가면 뭐 대우도 못 받고 뭐 원서도 못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개무시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왜 그 학벌에 찌든 그게 20위건 25위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20년 동안 세뇌를 시켜준 거야 애들한테. 네가 안 되는 이유는 학교 간판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 학교 나오면 무시당해. 이런 마인드를 은연중에 딱 심어줬으니까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좀 초중인 아이들은 그거서부터 사실은 깨주셔야 돼요. 학벌이 언제적 학벌이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게 AI 면접이 들어가고 뭐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학교를 어디 나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애들을 뽑아주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거든요, 지금. 확정으로 가고 있는 그 학벌과 입시라는데 왜 다들 올려타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큰 시야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지혜를 발휘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